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연초지만 3월 상장폐지 시즌에 맞춰서 미리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몇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방송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1년에 4번 보고서가 나오죠.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4번 나오는데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다시 분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분기가 종료가 되는 1월에서 3월까지 지나고 나서 분기 종료가 이제 3월 말에 되고 나서 45일이 지난 5월 15일 그리고 이제 6월은 8월 15일까지 그리고 감사 보고서는 3월 30일 이게 날짜가 조금씩은 바뀌는데 9월 90일이 지날 때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산일 기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산일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요 주소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KRX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 월별로 볼 수 있거든요. 월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2월인 것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5월도 있고요. 4월 같은 경우는 없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한두 개씩 쭉 껴있는 종목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본인이 해당되는 종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산월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대부분은 12월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지, 그리고 보고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차라리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1월 22일인데 지금 종목을 샀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종목이 물려요. 밑으로 내려가. 그러다가 정작 감사보고서 시즌에 맞춰서 매도를 하려고 봤는데 종목을 팔려고 보니까 손실이 커서 매도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좀 회피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월부터는 비중을 조금 적게 유지하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또 완전히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좀 하나하나 좀 체크리스트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근데 상장 폐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좀 빡빡하게 종목들을 뭐 이것도 상패 저것도 상패 이렇게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회를 좀 더 준다든가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시켜서 좀 더 지켜본다든가 이 정도의 유예를 조금 두고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만한 것은 증거금률 100%입니다. 이 종목을 검색하실 때 여기 종목명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메모 같은 게 나오는데요. 종목별로 여기 뒤에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증100 이렇게 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증거금 100이라는 의미인데 증거금 100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증거금 40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40만 원만 가지고 오면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이거는 미수 거래를 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반대 매매 나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금 다시 입력을 받아서 반대 매매를 막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건데 증권사 입장에서 이 증거금률이 조금씩 달리 적용이 돼 있어요. A 증권사에선 증거금 100, B 증권사에선 증거금 40 이런 식으로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해당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이 종목은 좀 더 리스크가 크다. 혹은 이 종목은 리스크가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증권사별로 다 둘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거래하시고 있는 증권사에서 증거금률이 100이다. 그렇다면 1, 2, 3월 달에는 거래를 하시는 것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컨센서스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리포트를 체크를 해보시는데 물론 뭐 한경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뭐 와이즈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뭐 각각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뭐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리포트가 없었다. 이 얘기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IR 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기업들도 기관들도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을 아예 버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1, 2, 3월에는 종목들을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세 번째는 물리니만 있고 새 돈이 없는 종목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차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날짜로부터 지난 1년 동안의 차트를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컸었던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세요. 뭐 이거 정확하게 1년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나마 있는 거래량이 요거거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요건데 여기다가 그었다고 한들 주가가 지금 그거보다는 아래예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체크했었던 가장 큰 거래량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위에 있는 종목을 거래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거래했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구분을 지어서 물린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 둘을 봤을 때 물린이만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새 돈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새 돈이 물린 이들의 돈보다 더 많은 종목만 유지하시라. 그 다음은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을 체크를 하자인데요. 기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가 이래요. 영리를 목적으로, 밑에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리를 목적으로죠.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죠. 재무제표를 다 뜯어보기가 좀 어렵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빨간색이냐 이거부터 체크하시는 것이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코스닥은 칼같이 딱 그냥 관리 종목 들어가고 바로 퇴출될 수 있죠. 매출액 기준 혹은 뭐 장기 영업 손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4, 4업 년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즉 영업이익을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30억 미만이다. 그럼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뭐그 이상 이제 뭐 최근 연도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이고 2년 연속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퇴출입니다. 그만큼 매출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 총계도 참고를 할 만한데요. 회사가 계속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본을 계속 늘려야겠죠. 근데 자본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치킨을 파는데 한 달 치킨 팔고 나면 그러니까 식탁을 하나 빼야 되고 그 다음 달 또 한 번 팔다 보면 의자를 빼야 되고 이렇게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 팔아야 회사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회사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닌 거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식탁도 늘리고 매장도 키우고 장사 잘 돼서 뭐 치킨 장사 하다가 피자 장사도 하고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런 종목이라고 한들 단타나 뭐 중기거래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굳이 1, 2, 3월에 이 위험한 시기에 그때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리 종목인데요. 방금 전에 봤었던 요것에 해당돼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것도 KLX 사이트 카인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관리 종목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소는 제가 밑에 붙여드릴 테니까 유튜브 밑에 주소 눌러보시고 들어가서 본인 종목이 뭐 관리 종목이면은 어차피 MTS나 HTS에 뜨겠죠. 관리 종목이라고. 근데 관리 종목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회사명을 여기서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뜨는 거는 가능하면 거래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죠. 뭐 돌아다니는 이런 복붙되는 글들 보면은 올해 위험한 종목입니다. 올해 관리 종목 예정입니다. 올해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 리스트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을 여기다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서 여러분이 찾아보신다든가 아니면 뭐 직접 먼저 관리 종목에서 좀 골라서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를 보실 때 감사인의 메시지에 저런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드물긴 한데 감사인이 직접 보시기에 이 회사가 일단은 장사를 할 수는 있는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씀에 있어서의 목적은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수증 제출을 했고 그대로 보고를 했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적자인데요 라고 보고서를 냈고 감사인이 보기에 응 적자라고 냈네 그대로 냈구나 라고 보면 적정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퇴출 기준이 있었죠. 퇴출 기준에서 부합하지 못해서 요번에 피해 가야겠다. 그래서 가짜 영수증을 낸다든가 감사인의 눈속임을 하다가 걸리면
거절이 나오는 거죠. 거절이 나오면 바로 일단은 거래 정지 들어가고 다시 이제 재감사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지만 일단 감사인이 봤을 때 회사가 적자를 고지고대로 냈다라고 하면은 적정을 주되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멘트를 써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보고서를 다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분기보고서 중에서도 특히 3분기에 나온 메시지 중에서 감사인이 보기에 이거 어때요? 회계하신 분한테 저희가 연락해서 뭐 010 눌러가지고 그 회사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보고서에다가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가장 단순한 걸로는 일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냐 아니면 플러스냐 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매수한 기준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자르겠다. 도저히 내가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고서는 못 자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다 잘라내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거 영상 올려드리는 시점은 22년 1월 22일인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절반 아니면 3분의 1 이렇게 팔지 못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팔지는 못하겠는데 아 내가 이거 상장 폐지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0% 20%라도 일부 비중을 축소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